기출문제 7회 문제 계산작업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계약 건수가 120 이상이고 계약 총액이 전체 계약 총액의 중앙값 이상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수사원.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공백으로 표현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계약 건수의 120 이상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C3에 120 이상이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 총액이 여기에 첫 번째가 이제 D3이 이상 표시예요. 중앙값이래요. 중앙값을 구하는 함수는 나와 있는 것처럼 메디안이 함수겠죠. 메디안 함수의 범위는 이 계약총의 범위를 지정해서 중앙값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D3에서부터 D9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채우기 핸들을 하네요. 밑으로 내려가죠. 채우기 핸들. 그러면 여기 범위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달러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계약 건수가 120 이상이고 그 다음에 중앙값 이상이면 이렇게 되겠죠. 문제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고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놈이 전체가 AND 조건이 걸린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2%에서 이게 첫 번째 이게 조건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 조건이 맞으면 우수사원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여기 아니면 그때는 그냥 공백으로 표현하라는 if와 and와 메디안 함수를 조합해서 만든다라는 겁니다. 분석은 문제에 해당하는 이해 부분은 끝났어요. 그럼 이제 이것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if 그리고 더블 클릭 fx 여기에 첫 번째 인수에 AND 조건이 들어갑니다. AND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그래서 두 번째 함수를 클릭하죠. 그리고 함수 마법사 AND 함수 마법사에서 이제 뭡니까? 계약 건수의 120 이상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뭡니까? 계약 총액이 어떻게 돼요? 중앙값 이상이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메디안을 여기서 쓰는 거죠. 메디안 가로 열고 닫고 메디안이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세 번째 함수인 메디안 함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앙값을 구하는 범위 어디 D3에서 D9까지 이렇게 영역 지정을 하는데, 여기는 범위가 항상 고정화되어 있어야 돼서 F4번을 눌러서 절대로 놔야 되겠죠. 그죠? 네, 절대로 놓고, 그리고 AND로 가서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2% 빠져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의 모든 게 성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수사원이냐,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현해라 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계약 건수 120 이상, 계약 총액이 중앙값 이상,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우수사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우기 핸들하면 3명의 정도가 이제 우수사원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기준일과 입사일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연차와 나이를 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와 나이. 자, 그러면 일단 정답은 기준일을 기준으로 입사일자를 빼면 되겠죠. 그죠? 기준일에서 입사일을 빼면 연차가 나오겠죠. 그래서 뭐 땡연차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땡연차에
그러면 여기는 함수와 글자를 연결해 주는 게 뭐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여기는 가로가 있고 또 나이를 구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나이를 구하는 것까지 다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크게 보고 이제 여기 계산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계산하고 문자를 연결해 주는 게 뭡니까? 앰퍼샌드죠. 그죠? 그리고 땡땡 하고 연차 그 다음에 가로 열고 하고 땡땡 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표현이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앰퍼샌드 하고 여기에 있는 뭐요? 나이를 구하는 함수가 하나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가로 닫아야 되겠죠. 가로를 닫을 때 어떻게 또 앰퍼샌드 하고 땡땡 이렇게 닫겠죠. 그래서 연차 부분과 여기 있는 부분은 여기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긴 연차는 어떻게 기준이에요? 연차는 기준일 연도 빼기 입사 일자 연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이 기준일이죠. 기준일에 해당하는 연도를 빼버내는 함수가 뭐예요? 이어 함수죠. 그죠? 이어 함수에 요 놈을 찍어주면 되죠. 그래서 K1 이렇게 하는데 채우기 핸들 또 들어가네요. 여기는 채우기에 대해서 상대 참조로 내려가겠지만 여기는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달러로 하고 그 다음에 빼기 그 다음에 이제 입사 일자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입사 일자는 어떻게 됩니까? 또 연도도 뽑아내겠죠. 그래서 이어 그리고 여기는 I3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에 숫자가 나오겠죠. 여기 연도 빼기 여기 연도.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2020년에서 2012년이니까 여기 한 8년 되겠네요. 8하고 그 다음에 문자열 연차 가로 열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뭐예요? 나이를 구합니다. 나이를 구하는 것은 기준연도 빼기 기준연도 빼기 뭐예요? 가로 열고 1900 더하기 주민번호 앞자리 두 자리래요. 주민번호 앞자리 두 자리 요거죠. 그죠? 기준연도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연도만을 또 해야 되니까 또 여기도 이어하고 K1 달러로 바꿔주고 빼기 가로 열고 1900 플러스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있는 앞에 있는 것을 레프트 함수를 이용하래요. 그러니까 레프트 함수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있는 J 3셀에 해당하는 거 뭐예요? 앞에 두 자리만 뽑죠. 그러니까 두 자리만 뽑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식을 맞춰서 한번 그대로 하겠습니다. 는 이어하고 더블 클릭 fx 기준 연도 여기죠. 요거 그 다음에 F4번을 눌러서 K 달러 K1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확인. 그럼 2020년이죠. 그리고 뒤에다가 수식입력주 뒤에다가는 아예 빼기죠. 빼기 다시 이어 그리고 나서 또 뭡니까? 입사일자 이렇게 찍어주죠. 여기는 절대로 놓으면 안 되겠죠. 왜? 채우기 핸들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8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연차를 붙여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연결연산자를 이용해서 하고 큰 따옴표 그 다음에 연차 이렇게 연차 하고 가로 열고까지 해주시면 좋죠. 가로 열고까지의 문자열이니까. 그리고 큰 따옴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8연차 가로 열고까지 나온 거죠. 그죠? 예, 연차 가로 열고하고 큰 따옴표를 넣어주면 여기까지 이제 문자열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다시 또 뒤에다가 이제 기준일 연도 해서 그 나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이를 구하기 위해서 또 함수 들어가니까 수식이 들어가니까 앰퍼샌드를 넣어주고 이제 이어 다시 또 이어 더블 클릭 fx 기준 연도 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기준일 이거 클릭하고 여기는 F4번을 눌러야 되겠죠. 절대니까 이렇게 해서 또 확인.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뒤에 빼기 가로 열고 1900 더하기 1900 더하기 이제 또 뭡니까? 미드로 해야 되겠죠. 미드래요. 죄송합니다. left 레프트 함수를 이용하래요. 레프트 함수 fx 어떤 겁니까? 주민등록번호의 두 자리를 뽑아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뽑아내고 또 뭐요?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로가 지금 현재는 안 닫혀 있으니까 얘가 엑셀이 잡아주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28 이렇게 나오죠. 이 아이가.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가로를 닫아야 돼요. 가로 닫을 때는 또 가로는 문자열이니까 앰퍼샌드 큰 따옴표 가로 닫기 큰 따옴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이어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8년차 28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각각의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식이 길어서 뭐 어려울 거는 없어요. 길어도. 왜 그러냐면 하나하나씩 이렇게 쪼개서 해보면 이해가 돼요. 하나하나씩 쪼개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부분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앰퍼샌드 들어가는 여기를 보면 요것이 바로 뭐야? 요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있는 부분 가로 닫는 거 이게 가로 닫는 거 여기 표현이죠. 그러면 여기는 숫자 8과 28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런 식으로 계산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렇게 쪼개서 보면. 그래서 여기에 요거 계산하니까 이게 8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연차 그리고 가로 열고까지 된 거고 그 다음에 요 식이 바로 뭐예요? 28세 나이라는 거고 이 가로가 이렇게 된 거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면접과 실기의 평균이 90 이상이면 합격, 70 이상 90 미만이면 대기, 70 미만이면 불합격 이렇게 되는데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 평가표가 이렇게 딱 나와 있네요. 그죠? 이 평가표를 비교를 해서 요 놈을 구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면접과 실기의 평균을 구하는 게 지금 현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평균도 구하면서 여기 표와 비교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결과값을 표시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 에버레지를 일단 구해 볼게요. 에버레지 해서 가로 C13에서부터 D13까지 이렇게 보면 평균이 나오겠죠. 이 평균에 대한 것이 이제
여기 표가 누워져 있죠. 그래서 hlookup 함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hlookup 함수에 이게 이제 기준값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범위가 구워지겠죠. 범위는 어디예요? 여기겠죠. 이 범위, 그죠? 그래서 B23에서부터 D24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도 채우기 핸들합니다. 채우기 핸들하면 평균값은 내려가겠지만은 요거는 내려갈 수가 없죠. 내려가면 안 되니까 달러로 무조건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행번호입니다. 이게 행번호예요. 이게 첫 번째 행, 이게 두 번째 행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불합격, 대기, 합격을 이걸 표시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이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평균값에 있는 값과 여기 있는 이 범위 외에 있는 숫자와 비교를 해서 구간으로 표시해야 돼요. 71점부터 89점까지는 대기, 0점에서부터 69점은 불합격, 그죠? 90점 이상은 합격, 이런 식으로 구간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를 1로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겠죠. 예.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면 0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은 이렇게 식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순서대로 하지 말고 일단 평균부터 해볼게요. 평균 에버리지 하고 더블 클릭 fx입니다. 그러면 이제 면접과 실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해서 평균을 딱 했어요. 근데 90점이 나왔죠. 이 90점에 대한 결과를 합격, 불합격 이게 표현이 되게끔 하려면 여기 앞에다가 에버리지 앞에다가 hlookup을 또 씁니다. hlookup 그리고 더블 클릭 그 다음에 fx 그리고 lookup 함수가 나왔으니까 lookup 함수 쪽에다가 함수를 클릭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해당하는 거는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입니다. 테이블 어레이는 여기 있는 표를 이렇게 긁어주면 되겠죠. 테이블 어레이에서 이렇게 테이블 긁어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F4번 키를 눌러서 절대로 놓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행이냐 두 번째 행이냐 라는 거죠. 우리는 합격, 불합격, 대기 요거를 표현하기 때문에 두 번째 행인 2를 쓰는 거고요. 레인지 루크업 여기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아니라 비슷한 값을 찾는 구간값을 찾기 때문에 여기를 1로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확인을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채우기 핸들에서 이렇게 하면 대기니까 평균이 71점에서 89점 사이구나. 평균값이 여기 불합격된 거는 뭐예요? 평균 0점에서 69점 사이가 이제 불합격이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만약에 여기 있는 부분 레인지 루크업을 0값으로 처리했을 때는 어떻게 결과값이 나오냐는 거죠. 구간이 아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90점 딱 떨어지면 합격이지만은 나머지는 에러가 난다는 거죠. 여기는 왜 0점, 70점, 90점에 해당하는 값이 표현이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대기도 안 되고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평균 70이 되려면 70에 여기도 70이면 평균 70이 되겠죠. 그러면 그냥 값이 나오겠죠. 정확하게 70점 값은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를 0값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간으로 표할 때는 이게 1로 표현해서 구간 범위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줘야 값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리점의 상공상사의 판매 금액의 최고가, 그 다음에 최저 판매가 차이를 구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판매 금액의 가장 높은 숫자가 최고가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 중에서 가장 높은 숫자를 구하는 함수가 당연히 뭡니까? 맥스죠. 그죠? 맥스고, 그 다음에 여기는 판매가에서 가장 적은 판매가면 뭐예요? 숫자가 가장 작은 놈이겠죠. 그러면 가장 작은 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요? 미함수겠죠. 그죠? 그놈의 차이니까 그렇게 빼기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맥스 판매 금액의 범위 중에서 가장 큰 숫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예. 상공상사에 그래서 이거를 값을 구하는데 상공상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예요? 조건부를 걸어줘야 되겠죠. 근데 조건부 하면 맥스 if 함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데이터베이스 dmax를 하는 거죠. dmax와 dmin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판매 금액의 최고 점수를 구하는데 뭐예요? 상공삼사에 해당하는 범위 요것만이겠죠. 그러면 이제 dmax라고 하면 인수가 어떻게 들어가냐? 3개입니다. 인수가 3개예요. 인수가 3개는 dmax는 우리 데이터베이스 했죠. 전체 범위 걸어주는 거예요. 항목명까지. 여기는 항목명까지 이렇게 걸어주는 거죠. 그래서 G14에서부터 J24까지 이렇게 그어주죠. 그 다음에 판매 금액의 최고점을 구하는 거죠. 판매 금액. 그래서 J24를 넣어주는 거고. 조건은 뭐니까 상공상사 여기죠. 그래서 G14에서부터 G15까지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빼기 됐죠? d민도 마찬가지예요. 판매 금액의 최저가를 구하는 거잖아요. 상공상사에. 상공상사의 판매 금액의 최저가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d민 최저가니까 이 범위는 똑같아요. 인수는 똑같습니다. 최저가를 구하는 민이고 최고가를 구하는 맥스 이렇게만 구분해 주는 거죠. 여기 있는 인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는 dmax 더블 클릭 fx 데이터베이스는 항목명까지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최고가를 구합니까? 출고 수량의 최고가입니까? 단가의 최고가입니까? 판매 금액의 최고가입니까? 판매 금액의 최고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판매 두 번째 인수에는 판매 금액을 찍는 거고요. 크리티리아는 조건이죠. 상공상사 대리점. 그래서 여기는 G14에서 G15셀을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범위를 구했어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최고가 168,630원이 최고가인가 봐요. 그리고 뒤에다가 빼기를 합니다. 수식 입력줄에. 그리고 나서 다시 또 dmin 함수를 이용해서 다시 최저자를 구하는 거죠. dmin 더블 클릭 fx 똑같죠? 인수는 범위 긁어주고 판매 금액의 최저가 크리티리아는 대리점 상공상사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있는 최저점을 구하는 것은 66,920원이네요. 그래서 아까 16만 얼마에 이제 66,000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얘기죠. 빼기. 그래서 약 101,710원이 차이가 나더라 라는 겁니다. 값 구하셨죠? 자, 그 다음에 구분이 가정용에 해당하는 전기요금의 합계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합계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가정용에 해당하는 거 있죠. 가정용, 가정용, 가정용 이 세 건이죠. 이 가정용에 해당하는 전기요금입니다. 여기 있는 106,800원, 137,800원, 그 다음에 193,200원 이 세 건의 합계를 구하래요.
합계를 구하는 거는 썸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조건이 걸려있는 가정용입니다. 그러니까 if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썸if에 해당하는 것은 인수가 또 3개예요. 3개인가? 아, 예, 맞아요. 3개. 이렇게죠. 첫 번째는 뭐냐? 조건의 범위입니다. 조건의 범위는 어디예요? 가정용이라는 거 조건이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A28에서부터 A36셀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조건입니다. 이 조건 범위 중에서 조건을 걸러요. 조건은 뭡니까? 가정용이죠. 그러니까 가정용을 여러 개 있죠. 그래서 직접 가정용을 써도 되고 아니면 A29셀을 찍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가정용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범위입니다. 뭐 합계 범위를 하는 거죠. 합계를 찾아낼 범위. 합계 범위는 어디예요? 전기요금의 합계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긁어주는 거죠. 그래서 D28에서부터 D3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놓고 값을 나왔어요. 이 합계 값이 뭐 합계 가면 한 30 얼마는 40 얼마 나오겠네. 뭐 40 얼마 좀 나왔습니다. 43780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뭡니까? 43780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천 단위까지만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빠지라는 건데 내림입니다. 또 내림, 즉 내림이라고 하면 437,000 이렇게 표현을 하라는 얘기겠죠. 그럴 때 이제 뭐예요? 는 라운드 다운 함수를 이용해서 하라는 얘기죠. 라운드 다운. 그래서 여기 쉼표 여기 있는 천 단위 끄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보겠습니다. 는 일단 그러면 이것도 썸if로 해보고요. 더블 클릭 fx range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건에 대한 범위 그 중에 가정용 찾아라 라는 거죠. 그리고 합계를 구할 범위 sum range 이 범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가 알아서 같은 행에 있는 것을 숫자를 찾아서 계산 합계를 하는 겁니다. 엑셀이 이렇게 해서 437,800원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1000 단위까지만 표현을 하라고 하니까 라운드 다운 함수를 더블 클릭하고 fx 그리고 라운드 다운 쪽으로 한번 클릭해 주시면 이제 라운드 다운 함수 마법사가 떠지죠.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값이 이렇게 변동이 되더라 라는 거죠.